결혼 40년이 넘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제 손을 피하더군요. 그냥 그렇게 멀어졌습니다. 오늘은 그 누구도 말하지 않았던 아주 조심스러운 이야기를 꺼내려 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요즘 아내가 나와 눈을 잘 안 마주친다. 손을 잡으려 해도 자꾸 피하는 것 같다. 예전엔 웃던 사람이 이제는 내 옆에 있어도 표정이 없다. 만약 그렇다면 그건 당신이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아내가 식은 것도 아닙니다. 단지 몰랐던 것일 뿐입니다. 당신의 손길이 그 마음을 열지 못했던 것뿐입니다. 실제로 60대 이상 남성 10명 중 7명은 아내가 이젠 스킨십을 꺼리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60대 이상 여성의 85%는 여전히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을 갈망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이 간극이 무언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당신이 알고 있던 노년기 여성의 반응은 사실 아주 오래된 편견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제가 수천 명의 부부 상담과 의학적 관찰을 통해 찾아낼 여성의 마음을 여는 7가지 특별한 터치 포인트를 하나하나 안내해 드릴 겁니다. 그중 5번째 부위는 대부분의 남성들이 평생 단 한 번도 터치해 본 적 없는 하지만 여성이 기다리고 있었던 곳입니다. 무작정 어깨를 두드리거나 허리를 감싸는 방식이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아내에게 더 멀어지게 만드는 접근일 수 있어요. 진짜 중요한 건 어디를, 어떻게, 언제 만지느냐입니다. 제가 실제로 상담했던 분 중에는요.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스킨십을 하지 않았던 부부가 단 3분의 터치로 다시 손을 잡고 산책을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80세가 넘은 어느 노부부는 다시 신혼이 된 것 같아요라고 말했습니다. 이 영상으로 인해 당신의 삶은 이제 다시 손을 잡고 웃는 부부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공개되는 이 정보는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던 그러나 당신 부부의 마음을 다시 연결해줄 정확하고 따뜻한 과학적 접근입니다.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야기. 그러나 당신이 가장 궁금했던 그 진짜 이유. 지금 그 문을 함께 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단지 버튼이 아니라 관계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선생님, 전 이제 여자로 안 보이나 봐요. 70대 여성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입니다. 저는 67세 여성 노년의학 전문의 이윤희입니다. 45년 가까이 중년 이후의 부부 상담과 신체 감각 회복을 연구해 온 의사로서. 하지만 저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몸이 변한 게 아니라 만져주는 방식이 달라지지 않아서라고 답합니다. 남성과 달리 여성은 나이가 들수록 감각이 둔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극의 방식이 바뀝니다. 젊었을 땐 간지러운 것도 설렘이었지만 이제는 조심스러운 다정함이 설렘의 기준이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경기 파주에 사는 69세 이정희 어르신은 남편의 손이 등을 스치기만 해도 움찔했답니다. 왜 이렇게 예민하냐고 남편은 말하지만 전 그 손길이 너무 무겁고 낯설게 느껴졌어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요? 의학적으로 60대 이후 여성의 피부 아래에는 얇고 민감한 신경 수용체가 더 활성화됩니다. 부드러운 자극엔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갑작스럽고 날카로운 접촉에는 거부감을 느끼는 거죠. 또 하나, 호르몬의 변화도 큽니다. 특히 세로토닌과 도파민 분비는 여성의 안정감과 애착 형성에 큰 영향을 줍니다. 제가 연구한 사례 중 팔 안쪽을 손끝으로 가볍게 문질렀을 때 도파민 분비가 최대 4배 이상 증가한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때 여성들의 공통 반응은 이렇습니다. 마음이 풀렸어요. 그 손길은 말보다 먼저 제 마음에 닿았어요. 여러분, 아내의 몸이 변한 게 아닙니다. 당신의 손길만 진화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예전에는 농담 반 섞어 어깨를 툭툭 쳐도
웃으며 받아주던 아내였지만 지금은 그 터치가 경계심으로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여성의 몸과 감정은 변해왔지만 남성들은 그 변화를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상담한 수많은 부부들은 이 사실을 알기만 해도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사실은 그 변화가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지금이 가장 좋은 타이밍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성의 감정은 나이가 들수록 더 깊고 진실해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남성분들이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아내의 몸을 여전히 사랑의 감각을 기억하고 있는 하나의 세계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을 여는 첫 번째 열쇠는 손목과 팔 안쪽이라는 아주 작고 조용한 공간입니다. 그곳을 어떻게 만지느냐에 따라 여성의 마음은 다시 열릴 수도 닫힐 수도 있습니다. 그 누구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던 이걸 아느냐 모르느냐가 부부 관계를 갈라놓을 수도 다시 손을 잡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절대 중간에 멈추지 마세요. 처음엔 모두들 의아해합니다. 왜 하필 손목입니까, 선생님? 하지만 손목은 단순한 신체 부위가 아닙니다. 여성의 감정을 다시 켜는 스위치와도 같은 곳입니다. 우리는 손목을 무심히 스쳐 지나가곤 합니다. 하지만 여성의 몸은 기억합니다. 오래전 설레던 감정이 처음 움트던 그 시절의 촉감까지 기억하는 곳입니다. 손목 안쪽 맥박이 느껴지는 그 부위 옆에는 감정 반응을 유도하는 신경 다발이 밀집해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후 피부가 얇아지고 신경 반응은 더욱 예민해집니다. 결과적으로 적절한 손길 하나만으로도 여성의 뇌에서 도파민 분비가 눈에 띄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도파민은 따뜻한 감정, 애정 회복, 신뢰의 신호들이 생겨나게 되는 건데요. 하지만 주의할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너무 갑작스런 움켜잡기나 의도 없이 무심한 접촉, 이런 손길은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여성의 뇌는 이를 위협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자연스럽고 따뜻한 방법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먼저 손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습니다. 마치 새털이 스치는 듯한 느낌으로 가볍게 말입니다. 그 다음 손목 쪽으로 천천히 이동해 손바닥 전체로 손목을 감싸 살며시 잡아주세요. 체온이 전달되도록 15초 이상 가만히 머물러 주세요. 이제 엄지손가락으로 손목 중심에서 팔꿈치 방향으로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마사지합니다. 천천히, 말 없이, 따뜻하게. 여기서 중요한 건 테크닉이 아닙니다. 속도와 온기, 그리고 진심입니다. 또 하나의 핵심 포인트는 팔 안쪽입니다. 팔꿈치까지 이어지는 이 부위는 많은 여성들에게 유년기의 따뜻함을 떠올리게 하는 감각의 길입니다. 터치 방법은 간단합니다. 첫째, 손끝으로 아주 부드럽게. 둘째, 깃털처럼 쓰다듬듯. 셋째, 팔 안쪽을 따라 천천히 이동하세요. 넷째, 특히 잠들기 전이나 막 잠에서 깬 시간. 이 터치는 더 깊이 남습니다. 서울 노원에 사는 70세 조복희 어르신은 30년 넘게 남편과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조심스럽게 손목을 감싸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그냥 당신 손을 잡고 있고 싶어서. 그날 밤 조복희 어르신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거였나요? 그녀는 그날 이후 매일 남편의 손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이건 거창한 변화가 아닙니다. 단지 한 손길,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진심일 뿐입니다. 그저 손을 잡았을 뿐인데 눈물이 났습니다. 이 말 한두 번 들은 게 아닙니다. 그만큼 여성에게 손목과 팔 안쪽은 단순한 신체가 아닌 감정의 창문입니다. 손목과 팔 안쪽에 이어서 이 따뜻한 흐름을 목과 어깨, 즉 안정을 전달하는 부위로 이 터치를 알게 되면 당신은 더 이상 낯선 사람처럼 아내 곁에 있지 않을 겁니다. 사람의 몸에서 가장 예민하지만 가장 간과되는 곳,
그게 바로 목덜미와 어깨입니다. 특히 여성은 이 부위에 감정적 긴장과 신뢰감을 함께 쌓아둡니다. 그래서 이곳을 잘 다루면 아내의 숨소리가 바뀝니다. 말 없이도 느낄 수 있는 신뢰의 리듬이죠. 그럼 왜 목덜미가 중요한가요? 그 이유는 부교감, 신경 때문입니다. 목 뒤, 정확히 말해 첫 번째 척추와 두 번째 척추 사이에는 심박과 호흡, 안정감을 조절하는 부교감, 신경의 중심축이 지나갑니다. 이곳을 천천히 자극하면 심장은 차분해지고 호흡은 부드러워지며 몸과 마음이 함께 이완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반응은 대화로는 절대 이끌어낼 수 없습니다. 손끝의 진심만이 가능하게 하는 깊은 신뢰의 유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남성들이 이 부위를 너무 갑자기 건드립니다. 뒷목을 툭, 어깨를 퍽, 어깨 안 아파 하며 강하게 주무르기. 이건 전혀 위로가 아닙니다. 오히려 여성의 신경계를 경계 모드로 바꿔버립니다. 그렇다면 어떤 손길이 필요한가요? 가장 이상적인 접근은 어깨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목보다 먼저 어깨 위에 천천히 손을 얹어주세요. 마치 담요를 덮듯 당신의 체온이 스며들도록 양손으로 감싸듯이 다가가는 겁니다. 어깨 위쪽을 감싸며 엄지로 목과 어깨가 만나는 지점을 원을 그리듯 가볍게 눌러줍니다. 여긴 긴장점이 몰린 부위입니다. 그 다음 손바닥 전체로 어깨에서 목 뒤쪽까지 천천히 심호흡을 따라 쓸어 올려주세요. 손가락 끝은 단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마치 괜찮아, 내가 여기 있어라고 말하는 듯한 느낌으로 말입니다. 대전 서구에 사는 72세 김화순 어르신은 40년 동안 한 번도 남편이 자기 목을 만져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아무 말 없이 어깨 위에 손을 얹었다고 합니다. 그 순간 그 손길에 말이 들어 있었어요. 나 아직도 당신 곁에 있고 싶어라는. 김 어르신은 그날 이후 밤마다 어깨를 빌려주는 마음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여성에게 목과 어깨의 터치는 안정과 허락의 신호입니다. 몸이 허락해야 마음이 따라오는 거죠.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목 뒤 중앙, 움푹 들어간 그 부분. 이곳은 자유신경계의 집중 지점으로 여기만 부드럽게 눌러줘도 전신 긴장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듯한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때는 말보다 호흡을 맞추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상대가 천천히 숨을 들이쉴 때 그 리듬에 맞춰 손끝도 조용히 따라가 주세요. 마지막 터치의 마무리는 이렇습니다. 어깨부터 목까지 양손으로 한 번에 부드럽게 쓸어내리기. 이건 단순한 마사지가 아니라 당신과 나 사이의 벽은 없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몸과 마음의 긴장이 가장 많이 쌓인 공간, 등과 허리로 들어갑니다. 이곳을 제대로 만지기 시작하면 여성은 마침내 마음속에 쌓아뒀던 짐을 내려놓습니다. 그 어떤 말보다 깊은 위로가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등을 스쳐줬을 뿐인데 아내가 조용히 울더군요. 이 말 상담실에서 정말 자주 듣습니다. 남편들은 놀라고 아내들은 묻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 이 손길 하나 봤는데. 여성의 등과 허리는 단순한 근육 덩어리가 아닙니다. 그건 오랜 시간 가정과 가족을 위해 버텨온 무게의 기억이 쌓인 고지입니다. 특히 중년 이후 여성들은 자신도 모르게 등이 굳고 허리가 단단해집니다. 단지 나이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건 살면서 지고 살아야 했던 감정의 무게가 신체에 고스란히 반영된 결과입니다. 의학적으로도 등과 허리에는 자율신경계와 감정조절센터를 연결하는 척추 주위 감정신경망이 밀집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부드럽게 자극하면 근육만 풀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함께 풀립니다. 실천은 어렵지 않습니다. 단, 순서와 속도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먼저 어깨뼈 사이, 즉 견갑골 중간을
양 손바닥으로 천천히 감싸듯 쓰다듬습니다. 이곳은 심리적 안정을 유도하는 정서점이 집중된 곳입니다. 그 다음 손가락 3마디 정도 척추에서 떨어진 지점을 따라 위에서 아래로 천천히 쓸어내리기. 양쪽 긴 근육 라인을 따라가며 부드럽게 움직여주세요. 허리 부위는 특히 신중하게 손바닥 전체로 감싸듯 쓸어주되 압박보다 체온 전달에 집중합니다. 마사지는 항상 심장을 향해, 즉 아래에서 위로 진행하는 게 이상적입니다. 허리 옆 움푹 들어간 지점은 신장과 관련된 반사점이 있어 기력 회복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는 74세 정영순 어르신은 남편에게 허리를 만져달라고 말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저 참는 거지 익숙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조심스럽게 허리 많이 아프지? 라고 말하며 두 손으로 등을 쓸어 올렸을 때 그녀는 말을 잊었습니다. 그 한 손길이 40년 묵은 내 속마음을 녹였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서로의 등을 쓸어주는 일과를 함께하고 있다고 해요. 말 한마디보다 더 깊은 위로. 그건 결국 손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등은 마음이 쌓이는 곳이고 허리는 믿음이 걸리는 곳입니다. 남편의 손이 그곳을 지나갈 때 아내는 느낍니다. 아, 이 사람은 여전히 나를 지켜주고 싶어 하는구나. 특히 그 다음으로 발과 귀 부위인데요. 즉, 관계의 깊이를 완성하는 감각의 통로로 이 부위들을 다루게 되면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감정의 벽조차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어느새 아내의 숨결과 마음 가까이에 다가가 있게 됩니다. 사람은 참 묘합니다. 매일 걷는 발, 매일 듣는 귀. 하지만 정작 가장 무시당하는 부위가 바로 이곳입니다. 그런데요, 이 작은 부위들 안에 당신 부부의 가장 깊은 연결 포인트가 숨어 있습니다. 특히 발은 감정이 내려앉는 곳입니다. 60대 이후 여성들의 발바닥과 발목 주변에는 온몸의 신경 말단과 호르몬 반응점이 밀집해 있습니다. 특히 발 뒤꿈치 부근은 생식기계와 직접 연결된 반사구로 이 부위를 자극하면 여성 호르몬 분비가 촉진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남성들은 이 부위를 거의 다루지 않습니다. 낯설고 어색하다는 이유 때문이죠. 그러나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발을 만지는 남자는 마음까지 만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터치 방법 간단합니다. 발가락 하나하나를 감싸쥐고 부드럽게 돌려주세요. 발바닥 가운데 오목한 지점을 원을 그리듯 마사지를 해주세요. 발 뒤꿈치는 양손으로 감싸듯 눌러주되 압력은 최소화로 해주세요. 발목 안쪽과 바깥쪽은 원을 그리며 정맥 흐름을 따라 위쪽으로 쓰다듬어 주세요. 충남 예산에 사는 71세 문금자 어르신은 남편이 제 발을 만져준 건 처음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 처음으로 제가 남편 손을 먼저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고요했고 따뜻했습니다. 발은 단순한 신체가 아니라 감정이 눌려있던 지점입니다. 이곳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만이 여성의 진짜 마음 깊숙이 도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터치 포인트는 귀인데요. 귀 기억이 되살아나는 감각의 열쇠. 귀는 단순한 청각 기관이 아닙니다. 감정, 기억, 신뢰를 동시에 불러일으키는 감성 센터입니다. 특히 귀 뒤쪽은 뇌의 기억 담당 부위와 연결되어 있어 이곳을 부드럽게 자극하면 감정 회로가 활성화됩니다. 쉽게 말해 젊은 날의 떨림이 되살아나는 지점인 거죠. 터치 방법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귀 뒷부분에서 목으로 이어지는 곡선을 따라 검지와 중지로 아주 가볍게 쓸어내리기. 귓불을 부드럽게 감싸주고 살며시 원을 그리듯 돌려주기. 귀 앞부분에 움푹 들어간 곳을 말없이 손끝으로 톡톡 눌러주는 정도만으로도 충분. 서울 강동에 사는 70세 김명자 어르신인데요. 남편이 귓불을 쓰다듬었을 때 결혼 초 내 신혼방 커튼 무늬가 떠올랐어요. 그날 이후
난 여전히 여자라는 걸 다시 느꼈습니다. 귀는 놀랍도록 섬세한 부위입니다. 잘 다루면 존중받고 있다는 깊은 감정을, 못 다루면 무시당하고 있다는 상처를 줍니다. 그래서 말보다 먼저 귀에 닿는 손길은 상대를 향한 마음의 진심을 고스란히 전할 수 있는 언어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터치 부위인데요. 허벅지 안쪽과 종아리, 뒤 깊은 감정이 움직이는 곳으로 넘어갑니다. 이 부위는 단지 신체가 아닌 나도 누군가의 사랑스러운 존재였다는 기억을 되살리는 결정적 터치가 될 것입니다. 이제 진짜 회복이 시작됩니다. 놓치지 마세요. 그 부위를 마지막으로 만진 게 신혼여행 때였을 거예요. 70대 여성의 이 말은 웃으며 꺼냈지만 그 속엔 묵직한 외로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많은 남성들은 허벅지나 종아리 같은 부위를 위험하거나 건드리면 안 되는 곳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그건 완전히 잘못된 오해입니다. 60대 이후 여성들에게 허벅지 안쪽은 가장 민감하면서도 가장 외면받아온 감각의 지점입니다. 그리고 종아리 뒤는 피로와 긴장이 매일 쌓이면서도 누구도 관심 두지 않는 소외된 부위죠. 그런데 이 두 부위는 단순한 신체가 아닙니다. 여성이 나는 아직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정서적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문입니다. 여성들의 허벅지 안쪽은 외부 자극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위입니다. 특히 감정과 신체 사이의 연결 반응이 극적으로 드러나는 곳이죠. 즉, 이곳을 조심스럽게 터치하면 단순한 접촉이 아닌 존중받고 있다는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이 부위에 특히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무릎 위부터 손바닥 전체로 감싸듯 절대 급하게 만지지 말아야 합니다. 호흡을 따라 아주 느리게 안쪽 방향으로 이동을 해주세요. 손끝보다는 손바닥의 온기 중심으로 쓰다 듬어주세요. 괜찮아. 너는 아직도 아름다워라는 내면의 말을 담듯 터치. 경북 임천의 73세 윤정수 어르신인데요. 허벅지 쪽은 그냥 건너뛰는 부위였어요. 그런데 남편이 처음으로 조심스럽게 손을 얹고 이젠 아프지 않아? 물었을 때 갑자기 눈물이 났어요. 누군가 내 몸을 다정하게 대해준 게 너무 오랜만이라서요. 그 다음으로 종아리는 하루의 무게가 고스란히 담기는 곳입니다. 특히 뒤쪽 라인은 하체 혈류와 림프 흐름의 중심축으로 이곳을 풀어주면 전신이 가벼워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감정적 이완도 동반되죠. 터치 방법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발목에서 무릎 방향으로 손바닥으로 천천히 쓸어 올리기. 종아리 중심이 아닌 뒤쪽 라인 집중. 양손 번갈아 가며 교차 자극하면 더욱 효과적. 중간중간 호흡과 표정 체크 필수. 서울 은평에 사는 70세 정미화 어르신인데요. 남편 손이 종아리 뒤를 천천히 따라 올라올 때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처음엔 간지럽다고 피했지만 그 손길이 내 삶을 위로해주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 터치를 끝으로 진짜 변화가 시작됩니다. 터치라는 건 결국 나는 여전히 당신이 소중합니다라는 말보다 깊은 표현입니다. 그걸 아내는 기억합니다. 그걸 몸은 반응합니다. 지금까지 안내드린 7가지 터치 포인트는 결코 기교나 기술이 아닙니다. 당신의 손이 진심을 담는 법을 배워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심은 지금까지 멀어졌던 관계를 다시 따뜻하게 되돌리는 유일한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며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오늘 배운 이 손길을 오늘 밤 꼭 실천해 보세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아내의 마음을 그리고 당신 자신의 내면을 놀라울 만큼 바꾸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손은 이제 단순한 신체가 아니라 마음을 만지는 도구입니다. 이제 사랑은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고 당신의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우리의 따뜻한 손길이
더 많은 부부에게 닿을 수 있도록